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삼성전자가 4만 9,900원까지 5만 원이 깨졌었고,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연중 최저점, 그러니까 올해 다 포함해서 가장 낮은 지점에 이제 머물게 되었고, 중국도 폭락을 했고, 미국도 저번 주는 많이 올랐지만은 이번 주에는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많이 떨어진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한 주였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가 크게 무너지면서 많은 패닉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최저점, 이런 것은 곧 그 주식이 싸고 결국 기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힘든 시기에서 잘 판단을 해서 좋은 주식을 사면은 나중에 분명 더 좋은 결과로 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이제 쓸 게 좀 많아가지고 이번 주는 더 많은 시간 들여서 이제 PPT를 정리했고요. 그런 만큼 보시는 분들께 특히 더 도움되는 그런 이런 한 주 그런 방송이 되기를 생각하고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 주간의 매수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8월부터 이제 흐름을 말씀드리면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되면서 그날만 잠깐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바로 반등을 하고 미국은 바로 반등을 하고 9월에 진입을 했는데 9월이 이제 원래 계절성이 안 좋은 달인데 이제까지 4년 내내 9월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해 같은 경우는 대선 있는 해니까 그냥 올해도 떨어지겠지라고 했었었는데 이거 5년 만에 상승하면서 9월 달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10월도 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9주 연속 상승. 그러니까 원래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면서 10월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10월 마지막 주에는 그래도 대선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면서 어, 마지막 한 주는 삐끗했고 그러면서 10월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바로 대선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해리스랑 트럼프가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이거 뽑는다고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안 나오고 한 2주 뒤에 또는 최장 27일 뒤에 나올 수 있어.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공포감을 이제 조성했지만 웬걸 이게 해보니까 바로 선거가 끝나고 개표해 보니까 바로 트럼프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 이미 선거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트럼프가 되고 급등하면서 5.7% 급등으로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급등주의 다음 주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세를 이어서 계속 올라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불확정 요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 것은 사실인데 트럼프가 되면서 바뀌게 될 그런 정책들, 관세, 재정적자, 반이민, 국제정책, 뭐 이런 거 같은 거에서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트럼프가 되면서 그래 미국에는 트럼프가 되는 게 호재일 수 있는데 과연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과연 호재가 될까 해서 지난주엔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소가 되면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르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세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1.1% 상승한 거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 주는 6.2% 급락하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월 4주째 때 그때 지준율 인하를 소재로 해가지고 크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오르고 두 주 동안 오르다가 조금씩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반등을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다시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저점과 현재 대비는 6%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큰 상승률을 다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제자리로 가고 있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연내, 올해 내내 미국이 오를 때는 오른다 하더라도 조금 오르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귀신같이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그랬던 거였죠. 저번 주에 미국이 5.7% 급등할 때는 0.7% 급등에 멈추더니, 이번 주에는 빠지고 또 중국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급락하면서 지수가 2416, 올해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 8월 5일 블랙 프라이데이 포함해서 가장 낮은 종가로 한 주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5.6%가 떨어진 상태고, 현재의 지점은 올해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번 주 초에 시작한 가격이 56,7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급락을 하더니 4거래일 만에 목요일 종가가 49,900원으로 이제 12% 빠졌습니다. 4일 만에. 그러면서 금요일 날 이제 반등을 하면서 7%가 올라주면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른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최저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주가 마감이 된 상태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쓸 게 많다 보니까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일단 목차처럼 보시면, 일단 저는 이제 상승이 그래도 한 주가 지연될 뿐이지 오를 것이라고 봤었었는데, 오르지 못하고 아예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 급락에 대해서 대응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지난주 계획에서 파트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급락에 이제 매수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한 2,200만 원 정도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뭘 샀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한국 해외 매수 주식 파트에서 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떨어지고 한국, 일본, 홍콩, 중국 다 떨어지다 보니까 기저도 많이 손실을 봤어요. 손실 봤는데 보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주간 손실을 기록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수익 공개 파트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전이 올라줬지만 지수는 여전히 최저점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최저점? 이거는 가격이 싸다는 거고 그건 기회라는 것인데 이것도 좀 사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계획 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주말에 정리하기 전에 주중에도 게시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폭락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게시글을 통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유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유연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좀 유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거기서는 제가 안나에서는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본인 생각도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께서는 저는 폭등이 아니고 폭락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분 맞으셨죠. 그분 맞추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 댓글을 통해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의 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상승 로켓 출발 지연일 뿐이지 결국 이게 뭐 한 주, 두 주 횡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오를 거야, 이걸 대비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을 썼었는데 완전 틀렸죠. 완전 틀려서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오르는 게 아니고 아래로 발사하는, 크게 하락해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해서는 5.6%나 빠져버렸는데, 뭐 이런 하락에 대해서 저는 매수로 대응을 했죠. 매수로 대응을 해서 2,200만 원 정도 사게 되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산다고 그랬으니까 약속했던 대로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다 쓰고 1,500만 원 정도 주식담보대출도 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7억 정도 이 대출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못 오를 이유가 뭐냐? 따라오를 것이다 했는데 못 따라올랐죠. 못 따라오르고 떨어지면서 그래서 엄청 샀고, 그리고 다만 제가 뭐 저번 주에는 상승 로켓 출발이 더 지연돼도 나 안 팔고 기다릴 거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주식담보대출도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대출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있는 주식을 좀 팔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조선주 말고도 이제 엔터주가 좀 올라주길래 이거 좀 팔아서 좀 약간 마음의 위안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시간을 낼 수 있는가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사실상 이제 큰 일들이 끝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큰 일들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방과 후에는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야근하지 않고 트레이딩 공부, 주식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회사 일하는 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바빴는데 어찌되었든 좀 더 시간 잘 내가지고 공부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제가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샀다. 사실 저 더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 했는데 웬걸 연중 최저점이라는 기회가 이번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점이 지금 온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급락하다 보니까 여전히 기회가 보였고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매집을 하는 한 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수 매도 주식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12%나 급락하면서 기계적 매수로 계속 샀었죠. 약속대로 그대로 계속 사가지고 이번 주 한 주에만 1,450만 원을 추가해서 추정적으로 6,230만 원, 1,122주를 삼성전자를 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시작할 때 되게 500만 원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이제 바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지수 자체가 급락하면서 최저점을 찍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샀지만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샀어요. 그래서 시프트업, 네오위즈, 크래프톤, CGV, 아모레퍼시픽, 타이거 화장품,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사게 되었고 요 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뒷장에서 준비했는데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오른 주식은 팔아두는 게 심적 안정을 위해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프트업, 네오이즈, 하이브, JIP,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조금씩 올랐을 때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제 뭐 예상치 못하게 최저점을 찍는 기회가 오다 보니까 물론 대출을 크게 열고 많이 샀지만 충분히 샀지만 그래도 기회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살 생각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걸 살 건지는 뒷장에 정리된 걸 말씀드리고 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좋아요, 섹터 좋아요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다른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섹터 발굴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사게 됐는지를 제가 한 표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7월 전까지는 7월에서 이제 7월 10일 날인가가 우리나라 고점을 찍었었죠. 삼전도 그때 88,000 정도로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뭐 당연히 높은 주식은 잘 안 사니까 이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스물스물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8,000원에 떨어져가지고 7만원까지 왔어? 그래도 괜찮은 주식인데 이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좀 사둘까 하고 한 주, 두 주, 한 많아도 5주 정도에서 아주 소량만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소량만 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크면 그렇게 매수했었다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였죠. 블랙 먼데이 때 이때 모든 주식들이 다 급락했죠. 그때 이것저것 다 샀었는데 당연히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 7만 1,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종가가 7만 1,4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중에 좀 업무가 바빠서 많이 사지 못해가지고 시간 외에 이거와 좀 더 높게 해가지고
71,700원이던가요? 예, 그때도 좀 많이 사고 해가지고 한 평균 한 7만 1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서 8월 5일 끝나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하니까 이게 또 8만 원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역시 잘 샀구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주식들 산 주식들도 오르면서 그래 오르고 있구나 하면서 좋았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반등이 오래가지 못하고 미국은 계속 올라갔지만 한국은 떨어지면서 이 최저가랑 이 최저가와 고점 근처에서 계속 맴돌죠. 맴돌았었는데 지수는 그랬고 다른 주식들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때 못 샀, 그때 8월 5일에 가격과 비슷하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8월 5일 때 많이 못 샀었는데 이거 가격이 비슷하게 떨어지네. 이거 기회네 하면서 조금씩 더 매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매집을 더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9월 첫째 주 때 미국도 5% 급락했었거든요. 첫째 주에 급락을 바로 해버렸는데 계절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급락을 하면서 3년도 떨어지니까 이거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이때 400만 원 정도 더 태워서 두 배로 약간 양을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6만 9천 원 정도에서 이때 두 배를 투자돼가지고 900만 원 투자했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60번 영상, 야 삼성전자 사기 딱 좋은 날씨네. 요거 날리면서 야, 다른 건 올라도 삼성전자 다 떨어지고 있네. 이거 좋다. 심지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보다 가격이 싸다. 야, 이거 기회다 해가지고 다시 또 두 배를 태웠죠. 다시 두 배 거의 태워서 1640만 원이 이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끝나겠거니 여기서 갔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끝나겠구나 하면서 2천만 원까지 태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는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사고 싶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만 저는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과연 그만큼 살 수 있을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연 2,200만 원 정도까지 모을 수 있을까 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 가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희망하는 만큼 샀다라고 그때 생각했었는데 오판이었죠. 네, 오판이었죠. 그래서 자 이게 9월 말에 떨어지고 10월에 다시 들어오는데 10월 63번 영상 묻고 더블로 가 요 영상에서 밝혔듯이 6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6만 초반까지 떨어지다니 정말 싼 가격이다. 이건 정말 안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또 1,000만 원 거의 더 태워서 3천만 원 가까이 이제 또 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밝히고 여기서도 밝혔지만은 제가 워낙 가격이 좋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샀죠. 그러면서 10월 계속 10월 두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6만 천 원이랑 5만 7천 원 이 사이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6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6만 천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면서 계속 모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1,000만 원이 또 늘어서 4,500만 원까지 모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면서 사실상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6만 8천 원인가 7천 원, 6만 6,600원, 6만 6,600원 정도를 최저점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으면서 충분히 샀고 이 다시 또 6만 이상까지 올라오니까 6만 6,600원이 최저점이구나. 6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끝이구나. 다 샀네. 그냥 충분히 샀다. 만족한다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계속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니까 이제 최저점은 찍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 보이니까 조금 더 매집을 했죠. 그래서 4,800만 원까지 모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반등하면서 6만 1,000원, 6만 원, 5만 8천 선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사거래일 이번 주 월화수목 동안 가격이 훅 떨어졌습니다. 훅 떨어지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약 매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예약 매수가 걸리는 거죠. 예약 매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열 때마다 가격이 너무 괜찮으니까 계속 매수를 했죠. 그러니다 보니 이번 4일 동안 무려 1,500만 원 정도 더 매수가 되면서 이제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5만 1천 원, 5만 2천 원, 5만 원 이렇게 사게 된 것 같네요. 급락하면서
마지막에 또 1,500만 원 정도 매수가 됐고 그렇게 금요일날 반등을 하면서 한 주가 끝났는데 그 결과 이 5개월의 기간 동안 6,230만 원, 1,122주, 평단 58,810원 정도,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980원 정도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규모로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월 동안 매수를 계속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고 이렇게 많이 사질지도 몰랐어요. 한 요 정도 선에서 한 63,000원 선에서 2,100만 원 정도 산 선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6천만 원까지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6천만 원 이상 추가를 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말씀드렸듯이 멘트까지 쫓아간다. 무조건 따라서 산다 했을 때 계속 따라서 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저희 저점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고 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낮추는 방법을 주로 좋아하고 있는데 그건 이유는 이제 개미가 이제 외국인에게 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그리고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저점 물타기, 버티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이렇게 외국인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이 외국인은 운용을 할 뿐이고 사실상 뒤에 펀드에서 이제 그 자금을 몰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걸 잘 운용해야 하는 건데 이 펀드라는 성격 자체가 실적이 안 좋으면 다른 펀드로 이동을 해버리거나 펀드 자금을 아예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이탈이라던가 큰 하락 없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떨어졌어. 오를 것 같은데 샀어.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펀드 자금이 빠져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진 주식 사기가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추세 추종 전략. 일단 오르기 시작한 주식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고 치면은 이런 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오르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는 전략을 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도 이제 그 추세를 더 타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탄 추세에 매달리는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미 오른 주식에부터 사는 방식을 하고 떨어지는 주식이 있지만 이 떨어지는 주식에서 팔지 않고 파는 게 있으면 더 팔아가지고 더 떨어뜨린 다음에 확실히 오르는 걸 확인하면 그때 사는 전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이지만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살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확인한 다음에 사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혹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를 줄 알았는데 빠져버렸어. 그러면은 그걸 그냥 버티지 못하고 그럴 경우는 팔아서 손절로 일단 나온 다음에 다시 기회를 받다가 오를 것 같을 경우에 그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빠진 주식 괜찮을 건데 언제 올지 모르는 경우에는 사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냥 사서 시간이 많으니까는 사서 기다렸다가 오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팔았을 때 사실상 트레이딩으로 치면은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의 손실이 누군가의 이익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샀는데 얘들 날 팔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추세를 따라서 자기는 더 팔아버려. 또 과매도를 해버려. 그런데 내가 이제 무서워서 이때 더 팔았어. 그럼 얘는 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계속 과매도를 해. 그런데 내가 쫄지 않고 여기서 가격이 낮아서 좋아졌으니까는 더 추가 매수를 했어. 추가 매수해서 안 팔았어.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얘네들도 언젠간 살 시점이 오고 결국 추세가 올라가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게 되면은 이 수익률 차이만큼은 제가 놓치고 이후에 올라간 부분만큼만 얘가들이 사게 되는 건데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이 저점에서 반등하기 전까지 얘네 들어오기 전까지의 수익률이 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 전략을 많이 하게 되고 일단 하나 사서 잘 사두고 있으면
그게 30% 이상씩은 잘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전략대로 계속 저점에 계속 매수를 했고 그래서 많이 모아놓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미 반등을 했고 이제 또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났으니까 그 발표가 보고 있어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49,900원을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충분히 샀으니까는 조금 더 매집을 하거나 이제 올랐을 때 파는 거 어떻게 잘 팔고 나올 것이냐를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안타까운 것들이 뉴스를 보고 블로그를 보다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자 어제 7%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7% 오르는구나라고 저는 바라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7% 올랐다고 해가지고 2, 3% 벌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좋은 가격에 이미 샀는데 이 땅이 충분히 올라서 파는 것이 수익률적으로서도 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 싸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의 대결에서 저희가 훨씬 유리해요 개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좀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당도 2.8%나 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분기 배당이죠. 그러니까는 배당까지 주니까 이제 차분히 기다릴 생각인 거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담보대출까지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담보대출에는 7.3% 이자가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급하게 발생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제 팔 것을 고려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HBM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HBM을 개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을 곧 할 것이다. 곧 나온다. 하면은 이미 그 전부터 주가에 이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이 반영이 충분히 되었다 상태 때까지는 안 팔고 기다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7.3%짜리 주식담보대출을 쓰고 있지만 그걸 갚아야 하지만 이 갚는 것도 다른 주식이 오르면 그걸로 갚을 생각이지 삼성전자를 팔아서 갚을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갚는 것도 중요하니까 몇 주는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주식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났으면 날 때 팔 생각인 거고 제가 한다는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팔려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 팔고 있습니다. 또는 언제 팔려고 합니다. 지금 안 팝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저번 주부터 얘기했던 이제 타이밍론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론에 대한 관찰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야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이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사야 돼. 아니면 또 올라갈 때 사야 돼. 라는 타이밍론들이 조금 이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외국인이 며칠 연속 샀을 때 사라. 또 이평선을 돌파할 때 사라.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사라.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이런 전략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제가 좀 더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좋은 뉴스는 나왔죠.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상 이 좋은 뉴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알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11월 15일 날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은 오후 4시에 장이 끝나고 발표됐는데 이미 장 시작 전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알아서 이미 그때 많이 매수를 한 상태예요. 저희는 이걸 몰랐으니까 좋은 뉴스를 기다리고 뉴스가 나오면 사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미 오늘 오후 끝나서 이제 발표되고 월요일 날 시가 근처에서 사야 되는데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는 현재 종가에서 좀 더 오른 상태의 가격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미 최저점 49,900원보다는 상당 부분 높은 부분에서 사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최저 구간 지금 이제 이번 4일 동안에 발생했던 4일 동안의 가격 평단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며칠 연속 매수, 이평선 이건 아예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아직 매수 타이밍도 아닌 상태니까 이거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그때 가격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렇게 해보면서 더더욱 느낀 것은 보통 매수 타이밍로는 매수하다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야 이거 멈추고 지금 잔금이 별로 지금 투자금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계속 사는 거 말고 정말로 쭉 사다가 저점 근처에 살 수 있도록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요런 때 요런 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해보면은 이게 계속 사다가 이제 멈추고 반등 저점 되면 그때 딱 잡아서 해보자라고 해서 하면은 그때 멈춘 그 타이밍. 사실 그 타이밍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거의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요때지 않습니까? 이제 급락했던 이 평단가 52,000원 정도에 살 수 있던 이 시기인데, 만약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써가지고, 야, 저점을 사야 되니까 이게 사지 말고 기다려보자 하면은 요때까지 정도 샀다가 요 구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53,500원까지 올라도 하지만 이미 이 땅은 더 낮은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이미 현재 가격 자체는 최고의 타이밍 이 11월 3주째의 가격대를 넘어간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음, 매수 타이밍을 따라서 했었으면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놓쳤게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따지면은 역시 타이밍 잡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최고의 타이밍을 놓칠 위험성이 발생해 버리는 거니까 여전히 그냥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는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굳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던 나머지 것들 나오면은 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제가 삼성전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올랐으니까 또 크게 다시 매수할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서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여전히 최저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에 따라가는 주식들 중에서 여전히 괜찮은 주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연중 최저점이기 때문에 괜찮은 주식들이 보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주식들을 더 살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괜찮은 주식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밝히고 저는 어떤 주식들을 지금 더 좋게 보고 있고 기회가 오면 더 살 것이다라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환장을 다시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랑 200 정도는 연중 최저점이기 때문에 좀 더 살려고 해요. 그래서 2,400 초반 또 2,400이 깨지고 하면은 좀 더 살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 여전히 오를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고 있고 또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가 지금 중국이랑 연동이 되는 계속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창 좋았을 때, 몇 년 전에 아모레퍼시픽 잘 나와 있을 때는 중국 증시와 연동된 게 맞아요.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도 많이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의 중국 증시의 등락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밖에 수출 시장에서 다변화되면서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젠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도 오르고 전 중국 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도 오르고 또 시장 다변화되니까 딴 데서 어디 많이 팔린다 이게 나와도 오를 것이고 그 때문에 일단은 이 현재 중국이랑 연동되는 모양새가 언제 끊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중국도 오르고 다른 나라도 오를 때 그걸 호재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쯤에 사두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쯤에 살 수 있는 건 개미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장기 투자할 수 있으면
화장품주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화장품주 모으고 있고 지금도 중국 증시가 안 좋아서 화장품주가 안 좋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조금씩 좀 더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GV는 이제 그 괜찮은 영화가 나오면 오르고 이제 없으면 떨어지고 하면 하는데 이 종목 자체가 가벼워서 그런지 지수가 많이 빠지면 같이 많이 빠져요. 근데 게다가 특히 9월 이후에 이제 베테랑 2가 잘 나갔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죠. 그래 안 되고 10월 달에 뭐 이것저것 뭐 글래디에이터 2도 그렇고 나온 영화도 죄다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곧 뭐 대작이 개봉하나? 이렇게 봐도 대, 그냥 개봉하는 대작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쭉쭉 빠지면서 지금 5천 원까지 지금 빠지는 상태인데 어찌되었던 어찌되었던 롯데시네마가 지금 그 영화업계 2위이기 때문에 CGV 1위 자리가 1위 자리가 독점적 지위가 흐트러지진 않을까 생각해요. 가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많이 빠졌으니까 어찌되었던 괜찮은 대장 영화는 꼭 나올 것이고 나오면은 그때 반짝이라도 해서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두면 그때 받은 목적으로 사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모으고 있는 상태의 주식입니다. 조선주랑 엔터주는 이제 제가 좀 더 좋게 봐서 많이 사뒀는데 이미 반등을 했어요. 해가지고 20% 정도 다 20% 30% 넘게 다 오른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른 주식은 제가 볼타를 잘 안 하니까 그럴 거면 제가 다른 싼 주식을 찾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등한 주식들은 언제 팔지 기회만 보면서 그리고 대출 조절을 위해서 팔 것만 기회만 보면서 어, 팔, 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매수할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레버리지 지수 종목들, 화장품, CGV, 그다음 게임주 정도인데 요거 말고도 지금 더 주식을 찾고 싶어요. 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주식들은 무엇이 없나 그런 걸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나 생각이 어떤 나는 이런 걸 좋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뭐 댓글이든 뭐든 아이디어 주시면 저도 그걸 잘 공부해보고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저도 한번 수익 창출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라든가 있으시면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라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인데요. 이번 주는 11월 15일 날 이제 대가들의 썰티네프 공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분기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펀드들은 자신이 어떤 종목 기업들은 자신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밝힐 의무가 있는데 그게 분기 끝나고 45일 뒤에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서 www.whalewisdom.com 여기 가시면 이거 참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라든가 스탠리 드러켄밀러, 그 다음에 하워드 막스 이런 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서 어떤 종목을 사셨는지 보고 그래서 정말 그 종목 괜찮은지 보고 그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저도 편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수익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용돈 번다는 생각으로 뭐 자금이 있으면은 뭐 이거 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특히 더 도움이 됐던 정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을 다시 또 1억 주 팔면서 그 투자자인 저한테 불안감을 줬었는데 이런 대가가게 주식을 팔다니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건가 했는데 스탠리 드러켄밀러에 보면은 KRE라고 해서 중소 은행주 이런 것도 사고 지역은행주도 사고 하는 걸 보니까 음, 당분간 하락은 이제 오지 않을 것이 맞겠구나 생각도 들면서 좀 더 마음이 편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가들의 종목을 참고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편입한 것들은 녹색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CRC, FCX, 이제 WWDT 같은 것은 조금 샀고 그 다음에 대가들이 팔고 정리했던 거는 가급적 저도 정리를 하거나 왜냐면은 이건 추정 투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MAA 뭐 예, 또 SBLK, KM 같은 거는 정리를 좀 했고 또 발레랑 JD는 제가 그냥 제 판단해서 좋다고 보고 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들이 팔면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약간 비중을 좀 줄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레랑
징둥은 여전히 좋게 보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가 파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달러가 없는 상태니까 뭐 이것저것 주식 뭐 사다 보니까 달러 없는 상태니까 그때 조금씩 팔면서 비중을 좀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 시대에 중국이 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 6.1%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지 못했었는데 결국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다 보니까 사고 싶은 주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좀 기회가 되면 살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크게 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워낙 저평가라서 제가 산 주식들은 보통 뭐 중공상은행 9%, 뭐 농업은행 8%, 또 화태증권 5%, 뭐 이제 뭐 그리고 무슨 에너지 기업들, 뭐 수자원 공사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알리바바까지 PR이 다 낮고 또 배당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가 공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보대출 써도 7%인데 배당이 9%니까 사실상 배당 받아도 이득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워낙 쌀 때 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굳이 팔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떨어지면 좀 더 매수를 하려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0월이 끝나고 11월, 12월 되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것은 좀 자제하고 좀 더 올랐을 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긴 팔아야 되는데 좀 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시점 좋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팔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환율이 지금 1,400원 넘어가서 환율 너무 괜찮으니까 급등을 좀 많이 해서 이거는 뭐 연말 가더라도 비슷한 가격이겠다 싶은 것들은 대출 상환 목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익 공개인데요. 말씀드렸듯이 9월 초에 9월 첫째 주죠. 제가 그때 2배, 3배 상승 지수를 베팅한 상태 내에서 갑자기 미국이 5% 넘게 하락하면서 그때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었는데 이번 주는 그보다 한 수 더 떠서 더 큰 손실을 한 주였습니다. 사실상 목요일 계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600만 원 정도 이게 손실이 났었죠. 근데 삼전이 금요일 날 많이 올라주면서 이것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인 건데 어찌되었든 올해 가장 큰 주간 하락을 이제 맞이했고 이건 그도 한번 9월 달에도 맞아봤고 이제 이런 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큰 감흥 없이 그렇게 이번 주 이렇게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중대출은 이제 저번에도 1억 넘은 상태였는데 더 많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투입금도 역대 최대 1억 2,700만 원이 투자된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인데 이번 주에만 투입이 2,200만 원 더 된 상태입니다. 삼전이 많이 떨어졌고 삼전을 그대로 사면서 또 지도 떨어지다 보니까 게임주도 사고 뭐 CGV 사고 화장품주도 사고 하다 보니까 투입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시중대 취지 부족하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주식담보대출 열어서 사겠다고 했는데 정말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주식담보대출 열었고 2천만 원 빌려서 또 매수했는데 금요일날 삼전이 반등해 버리니까 지금 삼전은 더 살 일 없을 것 같아가지고 500만 원을 갚아서 지금 신용 주식담보대출은 1,500만 원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투자 원금이 보통 9천만 원대 초반대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1억이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지방에 아파트 하나가 지금 있는데 거기 월세 아니 거기 월세 보증금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증금 때문에 900만 원이 들어서 드디어 저도 투자 원금이 1억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보증금이라는 것이 결국 갚아야 될 돈이긴 한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돈을 꾼 상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매달 내고 있는데 매달 내고 있고 어차피 이번 세입자가
나가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보증금 1,000만 원은 유지될 것 같거든요. 워낙 지금 월세가 싼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이 보증금은 투자 원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원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거 뭐 그러면 이번에 집 사신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집인데 기존 세입자가 이제 월세를 못 내 가지고 보증금에서 까기 시작했는데 보증금이 해서 그때는 더 적었을 테니까 다 까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기존 보증금 돌려줄 일이 없었죠. 이미 다 까였으니까. 그래서 보증금이 그대로 원금으로 수입으로 지키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집도 이제 임차인 구했고 좀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1.27억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 400만 원 손해 보았고, 뭐 해외 주식도 이제 700만 원 손해 보았지만 어찌되었던 이제 상승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1.27억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낮아서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담보를 대충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주식이 보이면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전망인데요. 이제 이번에 그 캐치 프라이즈를 This time is not different로 잡아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결국 이 12월 달이 원래 좋은 달인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계속 잘 가는 건 줄 아는데 안 가네?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계절성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절성만을 근거한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당선돼 가지고 그 잘 오르는 역사적 현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평균에서 어긋나서 좀 독특한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걱정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지나 보면은 결국은 역사적 평균, 역사적 평균, 보편적 경영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거 트럼프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그 정책적인 불확실성,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흔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흔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결국 좋은 일성이고 대선 불확실성이 끝났고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흔들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극복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멀리서 봤을 때는 올해도 결국은 11월 12월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이하잖아. 이번 똑같아. This time is not different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저성이고 대선 불확실성은 해결되었으며 금리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도 11월, 12월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 갈 거면은 지금 이 저점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용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결국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을 좀 더 늘리는 걸 감수하더라도 괜찮은 주식이 있으면 지속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주식을 좋게 보고 있는지는 제가 한국 매수 주식에서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냉철한 판단으로서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많이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저번 주, 이번 주 삼성전자가 그럴 때던 걸 생각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런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전처럼 아주 많이 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고 더 떨어지는 기회가 오면은 좀 더 매수를 좀 더 하고 있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이런 이유로 게임주, 그다음에 또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주, 그리고 지수 이런 걸 모으고 있는데 계속 내가 이런 찬스에 연중 가장 낮은 찬스에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찾고 있어요. 네, 찾고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보시면서 나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알고 있고 추천해주고 싶은데 하시면은 댓글이라든가 뭔가 아니 다른 방법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섹터, 괜찮은 종목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의견 주시면
참 감사히 또 한번 정보 공유하고 저희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전달하고 싶은 사항 다 전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는 많이 투자된 상태인 거고 어찌되었든 그 빨리 상승하는 그 기간이 와가지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러면 그 주가 다음 주가 되길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 여러분들도 더 많은 돈을 벌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얼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 같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